조건력과 양적 완화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고, MMT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화폐 이론, 극단적 개인적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장기적 재정 적자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다. 돈을 계속 찍어내라. 인플레이션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걷어들여서 유동성을 줄이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관점. 그래서 이게 현대 통화 이론의 관점과 이전의 주류 경제의 관점인데, 딴 정부하고 민간 부분이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라고 봤다면, MMT에서는 정부가 민간 부분에 이렇게 위치 관계가 더 위쪽에서 정부가 위치해가지고 통화를 발행하고 채라는 것 관련된 또 다른 탱크가 있고, 세금은 아래로 흐른다. 민간 부분이 정부의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MMT에서는 정부가 돈을 주고 민간이 세금을 아래로 흘리면 그게 뭐 기간 산업으로 쓰인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그림이 이런 철골 구조물의 위치관계, 상하로 나눠진 위치관계가 있고, 그래서 출처는 뭐 JD Alt Diagrams Dollars, 정부가 돈을 풀면 자금 공급이 감소해서 이자율이 오르고, 이게 뭐 담보 가치를 이미 보유한 자산가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 한편 이거 MMT에 대한 비판으로 양적 완화를 해봤자 자산 시장에서만 머물고 실물 경제 시장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이렇게 자산 시장의 은행을 통한 공급은 자산 버블만 형성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MMT 쪽에서는 정부가 직접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실제로 낙수 효과를 유발해서 실물 경제 시장에 다다르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비판으로 누가 그 돈을 신뢰할 거냐, 그게 가치가 있는 돈이냐, 뭐 전통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발생한다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예외로 일본은 지금 20년 동안 30년 동안 물가가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고, 금리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양적 완화 후에 계속 저금리와 저물가 성장이 있단 말이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게 MMP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의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보면, 케인즈학파가 재정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얘기해서 실업률 잡는 걸 우선으로 하고, 30년대 대공황 당시에 생긴 주장이고, 통화주의학파는 구축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재정정책 해봐야 이자율이 올라서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이게 구축효과였다. Crowding out effect.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경기를 조절하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나온 개념인데,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공부해봐야겠네. 다음에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공부해보자. 다음에 주경제학은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금리를 사용한다.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즉 중앙은행이 뭐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정부와 독립시켜 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주저리 단어들을 나열하고 명제들을 나열하면서 경제학, 특히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 몇 가지 영상을 보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경제학이 얘기하는 어투, 경제학의 말투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알기를 포기한 듯해서 현상을 어림짐작하듯 뒤따라가면서 설명하는 듯한 느낌. 출처는 이제 더 나은 삶 TV, 유튜브의 더 나은 삶 TV에 돈 무제한 풀어도 된다는 충격적인 경제 이론 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다. 그리고 관련해서 MMT 관련한 요 논문, Monopoly Money, The State as a Price Setter 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것도 좀 다음에 공부를 해봤으면 싶고, 이게 2002년도에 나왔던 논문이라는 Colonial Africa, 이걸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 The Integration of the Banking System and the State. 수학 좀 못해. 일단 와닿는 건 이거라서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일단 요거라도 좀 발췌독을 해볼까. Liabilities, tax. 체크라는 게 뭔가 뜻이 있는 거고, Government remains the money monopoly. Fed와 Treasury. Fed가 연방준비 뭐 그런 건가.
트레저리 나머지 재무부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을 재정함으로써 뭐지? 이해가 되는 문장만 골라서 일단 연결을 해볼까? Government to spend is limited. 섹터라는 개념이 뱅킹 섹터가 있고 프라이빗 섹터가 있고 내가 아는 뭐 구역이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 민간 부문, 금융 분야, 뱅킹 섹터. 오케이, 뭐 그렇지. 정부가 지출하면 민간 부분에서는 그걸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통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통합하다는 뜻 말고 다른 게 또 있나? 정부가 자본, 취득을 하도록 해라. 두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government가 Federal Reserve의 검토를 하기 위해서 민간 섹터겠지. 이게 IBM이라고 하는 거를 private sector의 개념으로 Population's Tax Obligation과 $100의 관계인데 이 개념이 왜 나온 거지? Obligation 인구 집단의 과세 의무? Obligation이 의무 아이가? 이게 모호한 문장이다. Bank account of IBM is credited with reserve. Credited with reserve. Reserve. 뭔 말일까? 신용이 보장되어 있다. 자원으로 모아지 시작하는 거지. Credited with. 뭐뭐에게 얻는다. 신용을 얻다. 뭐 IBM에는 실제로 자산이 있다고 믿어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재고 같은 거야. 재고의 형성을 제공해 왔다. 또 이런 문장도 이제 모호한 문장이지. 추상적인 대출은 디퍼짓을 디퍼짓 예금. 야 이게 또 예금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 대출은 예금을 만든다. 자, 천천히 다시 정리를 해보자. government를 G라고 하고 private sector를 PS 그다음에 여기 IBM이 속하고 Fed가 나오는데 이게 Federal Reserve와 관련된 얘기겠고 까지 개념이 나오지. G가 creation G가 대출, 예금 관계,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프라이빗 섹터의 또 다른 뭐 그런 것 같고, reserve라는 개념 특수한 경제 용어인가 보다. 충물, 최저 경쟁 가격, 비충물 정도의 개념으로 일단 보자. 떠난다는 게 딱 돈다는 얘기겠지. IBM이 은행 계좌에다가 이걸 갖다 둔다. IBM이 $100 밀리언을 뭐 A 은행 계좌에 넣어두면 그 A 은행은 은행 간 거래 시장을 통해 이 은행에다가 빌려준다. Bank will still be looking to hit a bid. hit a bid은 뭐야? bid라는 단어가 있냐? 입찰. The bank will still be looking to hit the bid in the 지출을 만들면 예금을 만든다고. 근데 payment, 세금을 payment 하면은 예금을 깎아먹는다. payment가 뭘까? payment라는 단어가 tax의 payment가 변제, 이행과 동의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보이는 거. 변제는 채권의 소멸, 채무의 소멸. Tax is more than $100 million. 야, 이 문단 통째로 모호하고 어렵네. Security는 안전인데. 자, 다시 이 문단 다시 읽어보자, 천천히. Expenditure ratio가 혹시 이게 지급 준비율 뭐 그런 거 아니야? 뭔가 ratio란 단어가 생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Reserve ratio. 지불 준비율 맞네. Reserve ratio. Required reserve are determined after the deposits are recorded. 이게 뭔 말인지 모호해서 모르겠다. 정부가 인구 집단에 대해서 세금을, 그러면 인구 집단은 세금을 자기 계좌에서 이제 돈을 빼가지고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동시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은행에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이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파산하지 않으려면은 중앙은행에다가 뭐 펀드 좀 주세요, 뭐 이런 것 같은데. Inflation pays its taxes by writing checks to the treasury. 어음 같은 건가? 체크. 아, 수표 맞네. 체크라는 게 수표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트레저리 재무부에 수표를 써줘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할 수가 있다. 클리어란 단어. 돈이 없어도 중앙은행은 돈이 있는 척하면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다, 뭐 인출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인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 중앙은행만이 메꿀 수 있는데 시큐리티를 구매함으로써 유가증권, 이게 유가증권을 중앙은행이 삼으로써 그걸 alleviate 시킬 수가 있고, 시스템을 in balance로 유지할 수가 있고, reserve의 monopoly supply다. central bank는 securities, government는 central bank는 reserved monopoly supplier. tax liability deposits, 여기 같은 얘기 같은데, 만약에 예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시도하면은 정부가 곧바로 find itself, 인구로부터 세금 거둬들이기도 전에 펀드를 지급하고 있다. 펀드 지급하는 거는 트레저리였잖아. 조금 센트럴 뱅크하고 스테이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좀 보는 건가? 센트럴 뱅크가 펀드를 주고, 또 스테이트도 find itself가 이게 또 스테이트를 지칭하는 건데, 근데 그게 펀드를 지급한다. 그럼 센트럴 뱅크하고 스테이트가 같은 개념인가? tax obligation을 settling 하다. settle the fine, settle the bill. 정산하다, 뭐 정도 그런 뜻인 것 같다.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뭐 말인지 알겠어. 정부가 세금을 사람들한테 부과하면은, 그게 예금보다 더 많은 양을 부과하면은, 결국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텐데, 세금 내기 위해서 은행에 돈이 없어. 그러면은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같은 얘기, 트레저리 이쪽에다가 돈을 꽂아야 되니까, 결국 정부가 세금을 얻으려고 했는데 정부가 그 돈을 지출해서 지 돈을 그냥 자기가 돈을 내주고 자기가 돈을 걷어가는 그런 개념이다.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그 밑에도 읽어볼 건 많긴 많은데, 일단 머리 좀 식힐 겸 여기까지 공부하고, 스타팅 뱅크 머니부터 공부 예정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유튜브를 좀 보자. 이게 작년 유튜브 동영상인데 이게 된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부할 게 많아서, 레세페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얘기부터 시작해서 30년대 대공황, 데르케르 바운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그리고 케인즈 이론의 증세, 정부, 중앙은행의 개입을 얘기하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오일 쇼크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인플레이션, 당시 통화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폴 볼커라는, 이게 연준 이사회장, 인플레이션 파이터,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았고 규제를 했다는 식이고, 그 다음에 앨런 그린스펀이 Great Moderation 골드락스, 적당한 상태라고 해서 인기가 좋아하고 금리를 내리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버냉키 심하자마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그래서 내일 금리 높고 그런 상황에서 양적 완화 QE, 펀드 이징을 시작했다. 페드가 은행과 금융기관에 돈을 주고 현금을 받는다. 근데 페드에 돈이 어디 있느냐? 돈을 찍어낸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안 쓰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정부가 민간의 채권을 팔면, 민간에다가 팔면 현금을 받는데 금리가 오르고, 한계가 있지만 금리가 왜 오를까? 일단 공부를 해보고, 이제 연준한테 채권을 팔면 돈을 찍어내서 실존하는 현금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찍어내고, 한계가 없다.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유동성은 증가하고, 그래서 1차 2009년 양적 완화, 1차 당시는 국채와 모기 채권을 1조 7천억을 써서 매입했고, 2차 때는 국채 매입,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됐다. 뭐 중앙은행이 뭐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게 있는데 다음에 알아보고, 그리고 3차 또 체화 무기지 재건화 매입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규모를 좀 낮춘다. 그 다음에 주류 경제학과 현대통화이론 Modern Monetary Theory, 이게 중요한데, 돈은 정부가 세금 걷기 위해 주는 증서고, 통화량은 정부가 조절하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도 조절할 수 있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지출한다. 대수 국채 발행에 의미일 수 없다. 뭐 재정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을 걱정해서 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정부 파산을 한다. 안정고용 목표로 재정을 푼다. 통화정책은 제로. 통화정책 효과가 없어서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생각하는 건데, 기축통화 공급만 가능하다. 당시에 이제 양적 완화할 때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올해도 우리 망했네. 그런데 잘 됐다. 연준이 망하는 우리를 도와주겠네. 우리 자산을 주겠네. 그래서 bad is good. 경제지표가 좋으면은 올해는 연준이 우리 안 도와주니까 몸을 좀 살려서 경기가 잠시 플래토를 유지한다. 이런 개념이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당시 양적 완화할 당시에 기준금리 변경의 목표치를 지시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라. 오퍼레이팅 트위스트, 중앙은행이 직접 아까 얘기했던 거고,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게 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원하는 대로 유도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이게 MMT에 대한 비판인데, 그런 조건을 일정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달러는 기축통화 때문에 한 가지 변화는 사실은 통화량 팽창이 미국에만 몰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그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좀 분담을 해준다.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화를 신뢰가 떨어져서 기축통화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즉 외국인들이 달러를 막 팔아대고 같이 이게 보유하려고 안 하면은 마치 예전에 영국의 파운드화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도 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뭐 유동성이라는 단어, 필요한 시기에 자산을 손실 없이 필요 받고 수 있는 안정성의 정도다. 이거는 뭐 자산을 빨리 팔 때 사줄 사람이 있다는 거겠지. 팔면 바로 사준다. 팔면 바로 사줄. 불태화 정책, 그리고 아베노믹스와 양적 완화의 관계. 그리고 양적 완화가 시작됐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여기 나온 그림들은 전부 말했던 슈카월드 2019년도에 있던 양적 완화에 대한 동영상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작권은 모두 일단은 동영상 슈카월드에 익숙하고, 본래 원본은 또 어딘가에 있었겠지만 그러면 또 저작권에서 공부를 해봐야겠네. 여기까지 하고